오늘 저녁에 단체 손님 예약 있지? 네, 세 팀이나 있습니다요. 어휴, 오늘 엄청 바쁘겠네. 아유, 손님 없는 것보단 바쁜 게 낫지. 아, 그리고 우리 희진이 대학 보내려면 열심히 벌어야 되거든요. 맞다. 바쁜 게 낫지.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네. 요즘처럼 쭉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났네. 이놈의 코로나 이 언제쯤 끝나겠노? 이번 달도 적자인데 가게 월세는 어쩌지? 아, 저번 달도 못 줬잖아요. 아, 그땐 주인이 사정을 봐줘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 달까지 못 주면 분명 말 나올 것 같은데. 알바생도 다 자르고 아우 진짜 큰일이네. 그 옆 가게 장사장이 그러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대출 뭐 그런 게 있다는데 그거 한번 알아봐봐. 알겠어요. 잘 되던 장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당 영업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매출은 10분의 1로 급감했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 경비도 부담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코로나 대출을 해줘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게 식자재 구입을 반으로 줄여야 되겠네. 얼른 준비해라. 가게 나가야지. 아, 손님도 없는데 좀 늦게 나가면 안 되나? 그래도 가게 문은 열어야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 저 학교 휴학 갈게요. 휴학? 아니, 왜?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어렵고 생활비도 부족하잖아요. 휴학하고 식당 일을 돕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할게요. 희진아. 엄마, 사정이 나아지면 복학하면 되죠. 알바하면서 학비도 좀 모아놓고. 내 딸. 대견하네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딸아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딸. 휴학을 하고 저희를 도왔습니다. 여보, 대출금 이자 연체됐다고 고지서 날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는데. 아니,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어떻게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장사는 예전만 못하고. 그리고 또 식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내가 못 살아. 이건 자영업자 보고 죽으라는 건지. 카드에 사채까지 쓴 마당에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집을 팔아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결국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해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빚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달라붙어 식당 운영에 매달렸지만 매출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옆집 장 사장님도 가게 내놨대. 뭐? 이 골목의 가게들 다 폐업한 건데 그럼? 상권이 완전히 죽었는데 장사가 잘 될 리가 있겠나? 한때 권리금만 수억 원에 달했던 상가 골목에 공실이 수두룩 생겨났습니다. 폐업 알아봤는데 우리는 그 사업자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안 된단다. 아니 폐업도 마음대로 못해? 아니 그럼 어떡해? 희진이 2년째 휴학하고 집안일 돕고 있는데 애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우울한가 보더라. 복학 못할까 봐. 회비가 돼서 희진이 볼 면목이 없네. 10수년간 일만 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보. 네, 대출도 더 이상 힘들고요. 딸까지 학교를 휴학한 데다 집까지 팔아서 모든 가족이 가게 영업에 매달리고 있는데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막 절로 한숨이 나네요. 정말 이게 10수년간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70호입니다. 남명진 김미애 씨 부부는 10수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장사도 잘 됐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장사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부부는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에서 해주는 코로나 대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부부는 매출 회복을 기대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급속히 증가한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은 매달 적자가 발생했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부채는 늘어만 갔고 살고 있던 아파트도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계속 남아있고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명진 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 가게들마저 폐업을 하면서 부부도 폐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적자 덩어리인 가게를 접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네, 남명진 씨와 김미애 씨 한평생 음식점만 운영을 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기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이창희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의뢰인들의 사정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분들,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병진 씨 부부를 비롯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두 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부가 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자구책을 마련해 봐야죠. 네.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메뉴를 개발한다거나 마케팅에 좀 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종 경비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업장을 작은 데로 옮겨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거나 업종 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남명진 씨 부부가 이런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명진 씨 부부도 그냥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인건비, 고정경비 줄이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죠. 매출 회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폐업을 알아봤는데 사업자 대출이 있으니까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폐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해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밀린 월세나 물품 대금, 사업자 대출이나 카드값 등등 전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 대출을 전액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폐업 신고와는 별개로 빚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명진 씨 부부가 식당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빚의 무게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남명진 씨 부부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빚만 어떻게 줄이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 신청을 한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명진 씨 부부는 금융기관 대출뿐만이 아니고 거래처 대금, 밀린 월세 등이 있죠. 이런 부채는 개인회생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남명진 씨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탕감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이분들이 자영업자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 직장인처럼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한데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직장인들도 상여금이나 뭐 시간의 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죠. 사업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을 월별로 계산하게 되고 네. 과거 1년치 월 평균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금방 소득 계산이 가능한 급여 소득자에 비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네. 이 자영업자의 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분들 매출은 크게 카드 매출, 현금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등이 있습니다. 매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 단말기 회사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고요.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월세, 관리비 등등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금 신고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것과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으니 안내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선 이제 남명진 씨는 어떤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첫째, 본인 재산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해야 된다. 둘째,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네. 남명진 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도 팔고 사실상 재산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소득 금액도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탕감률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남명진 씨의 배우자 김미애 씨도 식당 일을 같이 하면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빚을 같이 졌거든요. 김미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개인 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김미애 씨 역시 음식점 운영을 위해 부채가 많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남명진 씨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충분한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은 남명진 씨도 회생이 가능하고 김미애 씨도 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의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두 분 중 한 분은 다른 곳에서 소득 활동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음식점 운영에 따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하시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개인회생이 이제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딸 남희진 씨 명의로도 대출을 이제 받았다는 건데, 남희진 씨는 지금 대학을 휴학하고 가업을 돕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남희진 씨 명의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님 빚인데 더 이상 부모님 명의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자녀 명의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네. 빚이 다른 가족들한테 흘러 넘친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좀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희진 씨 빚은 부모님이 갚아주실 형편이 안 되니까 남희진 씨가 직접 다 갚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남희진 씨의 경우 개인회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특례 규정,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산회생법원에서는 변제 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특례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6개월입니다. 그런데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실무 준칙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변제 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남희진 씨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희진 씨는 20대니까 30세 미만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특례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변제 기간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네. 30세 미만이라도 영끌에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려먹은 사람하고 부모님 생계를 위해 부득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희진 씨 같은 경우를 같이 지급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예.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개인 회생 사건 다루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일가족 전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디 좀 잘 회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부부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 부산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남병직 씨 부부와 같은 자영업자들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으며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자영업자분들도 함께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답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무작정 버티는 것은 빚만 더 늘어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종을 바꾸든 사업장을 옮기든 자구책을 마련해 보시고 안 되겠다 판단되면 빨리 국가나 법의 도움을 받아 과감히 사업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탕감받으시고 일단 재정비를 한 뒤에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